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진행의 사회경제 최충서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원래 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월요일에 미처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오늘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하단 보시면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입장을 하시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그리고 방송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일단 지금 저녁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영국이나 독일, 유럽 지수를 체크해 볼 수 있고 미국 선물 지수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보합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뭐 긍정적인 흐름이다 정도로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영국, 독일 포함해서 뭐 유럽을 계속적으로 좀 추종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 또 상승만 한다고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갈려요. 뭐 커플링이 된다, 디커플링이 된다. 일단 그런 부분들 명확히 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때그때 수급을 잘 체크하고 수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뭐 국내 지수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급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오늘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주니까 개인들이 1조 1천억 원을 좀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2% 정도 상승을 했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1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선 일단 상승하는 그런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동시 만기일이었죠. 만기일과 관련해서 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염려스러웠는데 뭐 굉장히 조금 우려했던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무난무난하게 잘 흘러간 부분이다. 뭐 연기금이 갑자기 이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장이 끝나니까 기관이 갑자기 매도로 전환을 하고 연기금도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로 모습을 띄다가 장 막판에 일단은 조금 심하게 발생했다.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뭐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속보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20위에서 지금 코로나 대응 채권 매입 속도를 상당히 높일 것. 지금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채권 매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위 지금 유럽에서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FOMC 회의 전에 지금 블랙아웃이 시작이 됐고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뭔가 발언할 수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일단 채권 매입이나 그런 부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 금리라는 부분 사실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없어요. 뭐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지수가 상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지수가 막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 뭐 연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대응 전략이나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자금의 이동 방향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뭐 수급 오늘 같은 경우 그냥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네, 뭐 기관이 매도를 하네, 개인들이 올 매도를 진행을 하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자금의 흐름, 어떤 의미 있는 자금의 흐름들이 있어요. 뭐 이 부분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 상한가
뭐 이런 거 보실 거예요. 굉장히 상승을 크게 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의미 있게 상승하는 것들, 의미 없게 상승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쉽게 기존 뭐 최근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반등을 강하게 줬었어요. 얼마 전에 뭐 시젠이나 EDGC 같은 이거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거 사시면 안 되죠.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인지 차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지다가 반등을 나오는 이러한 자리 정도인지 아니면 얘가 정말 추세 전환의 모습인지,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쪼개서 들어온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분할 매수라는 걸 진행을 하죠.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내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지러우니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 기간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조금 내시고 싶으시고 주식을 잘 하시고 싶으셔서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거잖아요. 이 분할 매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개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예요. 이 분할 매수를 꼭 하루에 끝내고 이틀에 끝내고 3일에 끝내고 보통 길어봤자 한 3일 정도 나눠서 끝내.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 메이저 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매수를 진행을 하죠. 뭐 이 자리가 10만 원이다. 그럼 5만 원까지 떨어질 게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나눠서 몇 개월 동안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개월로 잡고 접근을 하는 사람, 그냥 오늘 아니면 내일, 길어봤자 모레 정도까지만 딱 한 3, 4일 정도만 체크를 하고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때 의미 있는 상승과 의미 없는 상승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쿠팡 관련주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호재가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 경기 민감주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경기 민감주는 뭐 아시겠지만 기존에 뭐 항공이나 소비재 관련 아니면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 의류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만약에 그런 거 아니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술적 반등이나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겠지라고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실 때도 이 종목이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수익을 좀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제 조건 자체를 단타로 아예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은 스윙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해지라고 하잖아요. 해지. 위험을 없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단타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이 조금 어렵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타를 들어가서 만약에 실패를 해도 길게는 뭐 1, 2주 정도 안에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보고 좀 진입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보통 보시면 그냥 하루만 보시거든요. 그 시점만. 이렇게 진입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흐름이 내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가지 않았을 때 빠져나오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스윙 관점에서 보고 단타로 접근하시면 단타가 굉장히 쉬워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좀 수급을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의미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하시고 자금이 쪼개서 들어온다는 그런 방향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수급들도 있지만 일단 그런 것을 좀 잘 구분하는 그런 시야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냥 느낌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쿠팡 관련해서 이제 그 뭐 상장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이제 한국전자홀딩스가 대장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날 같은 경우가 움직였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 좀 줄줄이 있는데 내일 흐름 정도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건 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다날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거의 갈 뻔하다가 뭐 가지 못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오후장 거의 3시 넘어가서 쿠팡 관련주가 확 올랐다가 그 전에 올랐다가 3시 넘어서 갑자기 우르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힘은 가긴 가야겠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인데 어쨌든 내일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항상 수익은 어느 정도 줄 때 좀 챙기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바닥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뭐 하락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지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만큼 뭐 단발성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뭐 금융투자 물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발성으로 들어온 건 아니라라고 보고 있는데 하루 이틀 그러니까 내일 정도는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그러한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는 외국인 기관 수급을 잘 보시고 방향성을 그때 뛰어갈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은 코스피 3000 회복입니다. 코스피가 3000이 굉장히 이탈이 돼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셨을 텐데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3000이 이탈되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네, 2000, 뭐 1000, 뭐 100, 200, 300 똑같죠. 그러니까 정으로 떨어지는 이것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되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3천을 이탈되니까 개인 아마 수급을 정말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최근에 3천 이탈되고 나서 수급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굉장히 경직이 돼 있어요. 매수를 뭐 1조, 2조씩 사던 개인들이 매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뭐 2천억, 5천억, 많으면 뭐 5천억 정도, 뭐 많이 안 사고 조금 올라가면 좀 덜어내고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3천이 회복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조금은 가지실 필요가 있다. 다만 아직 60일선, 이평선,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60, 코스닥 기준으로는 120 일선을 어느 정도 회복해 주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 겁내하실 필요도 없는데 살짝은 경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미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뭐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기를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 동결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미국 FOMC 이거 관련해서 조금 그런 호재거리 그 아까 국채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조금씩 들리잖아요. 그리고 불씨는 꺼줘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기를 원치는 않아요. 네. 연준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 다만 이런 게 시장에서 얼마나 큰 기대감을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대감의 좀 파급력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파급력이 정말 강하게 나와서 지수가 바로 상승을 해준다면 괜찮겠지만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1번이죠. 파급력이 나와서 올라간다면 내가 섹터를 어느 쪽에서 지금 시장이 강하게 받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는 괜찮은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계속적으로 전략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 박스권 장세는 사실 있잖아요. 답답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답답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연구를 하기에도 머리가 아픈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을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기존에 코스피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9월 달, 뭐 11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8월 달부터 좀 지지부진하다가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다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런 모습 그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어쨌든 이 박스권을 그려줄 때는 쉬어가는 모습이 돼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동시만기 뭐 무난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게 이제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초까지는 주 초반까지는 만기 이후에 수급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수급을 체크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안타깝게도 인정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그냥 우리나라에 다예요. 오늘 느끼셨겠지만 개인들이 1조를 팔든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1조 넘게 사주니까 지수가 그냥 2%씩 상승을 하잖아요. 개인들이 이 1조 정도 샀다고 해서 막 지수가 2%씩 상승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2%씩 상승한 걸 나는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 매도가 강하지 않은 걸 보신 거예요. 이걸 망각하고 계신 거거든요. 외국인들 매도가 강하지 않은 걸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기관 수급을 잘 체크를 하시고 이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연기금 복병이에요, 아주. 네, 예전에는 뭐 기관 매도나 매수에 대해서 연기금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았는데 요즘은 계속적으로 그냥 매도를 하기 때문에 기관은 특히 연기금의 수급을 두고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를 해보자.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방으로 갈 것인지 하방으로 갈 것인지 오히려 차익 실현으로 이용을 할 것인지 오히려 호재가 나왔으니까 상승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는 그러한 좀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일단 미 FOMC 국채금리를 매입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2 국채금리 매입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악재를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의 이유보다는 하락의 이유를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생각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하락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고 내가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이미지 트레이딩을 한다면
미리 해놓으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승만 하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사실 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국채 금리 매입이나 뭐 국채 금리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이거든요. 뭐 지금 사실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경기부양책 관련해서는 뭐 이제 부양책을 한다 그래도 뜨뜨미지근하시죠. 예전에야 돈을 풀어서 경제를 정말 살리려고 하는구나. 뭐 국민은행이 아니죠. 한국은행 그리고 뭐 연준이든 그런 통화를 하는 그런 기축통화 중앙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뭐 하는데, 그런 것이 우와 돈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수가 정말로 상승을 하네. 경기가 진짜 살아나나 보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좋지 않을지언정, 경기가 정말 살아나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 사실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주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주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대. 뭐 경기부양책 최근에 뭐 2,200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의 단면을 보셔야 돼요. 이 부양책을 진행을 하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채권 심리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정을 하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조정을 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자연스럽게 놔둬야 뭐 수요 공급이든 이런 거 좀 자연스럽게 놔두고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그냥 돈을 막 이렇게 찍어내서 풀어버리게 되면, 달러 가치나 제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어쨌든 이 부양책과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나 설비를 해야 지금 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거고, 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건 그린뉴딜 정책이나 뭐 여러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투자가 된다면 채권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금리가 지금 당장 연준에서 뭘 하고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한다. 와, 지수가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상승을 할 만한 좋은 호재거리이긴 하나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고, 반대 방향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부양책과 관련된 돈을 이렇게 풀어내서 찍어내서 올리는 게 사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실 주식은 아시겠지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강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나는 호재인 것 같은데, 이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나눠서 1번이 나는 지금 시장에서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야. 이 방안을 모색을 하시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고 나는 2번이 조금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구나 라고 열어두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답을 찾는 것보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다만 답을 찾아가되 너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고 반대편 방향도 보고 이런 내용들을 듣고서는 내가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채권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금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경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금리의 파급력은 상상하시는 거 이상 뭐 단순하게 뭐 종목의 악재가 일시적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 이상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계속해서 지금 지수가 호재가 부재한 시장이다. 호재가 부재한데 그럼 안 좋은 악재들만 사실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FOMC 회의나 저런 것들에 대해서 호재가 이제 한두 개씩 조금 나오고 있죠. 그럼 이 호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힘이 사실 강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FOMC에서 딱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뜸성뜸성 우리가 들을 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블랙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딱 듣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호재이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악재가 더 반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수의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이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죠. 네, 제조업이 최고죠. 특히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거의 글로벌적으로 최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기존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뭐 쉽게 화장품, 소비재, 뭐 식품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거의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보다 사실 이 종목들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순환매 관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간 종목보다 바닥에 있는 종목을 끌어올리기가 훨씬 쉬워요.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꼭대기 자리에서 들어가 봤자 뭐 5%, 10% 정도 수익을 내는 건데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 뭐 50%도, 100%도, 몇백 프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메이저 수급들도 좋아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짧게 강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있지만 뭐 호가가 굉장히 작죠. 주가가 작아요. 주가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힘으로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잘 체크를 하시고 쿠팡 상장 이슈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국내 기업인데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하니까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뭐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추후에 방송에서 제가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특징 섹터나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 혼자 대응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뭐 상승장에서는 혼자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같이 옆에서 무언가 해주지 않아도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고 좀 시야를 계속적으로 넓혀드린다면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일단 하단에 보시면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입장을 해주시면 일단 제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 시장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쿠팡 상장 경기 민감주가 체크를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나 강하게 우리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 주는가를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음 주 초 방향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뭐 수급도 수급인데 일단 방향성을 어디로 띄고 움직일 것인가 지금 당장은 뭐 꺾일 것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답답한 건 차트가 굉장히 답답하게 지수가 이렇게 조금씩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뭐 추세나 이런 거 말씀드렸죠. 덕양산업이나 이런 거 예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 종목 많이 말씀을 드렸죠. 덕양산업 말씀을 드릴 때 추세가 이탈을 해서 일부러 깨버려요. 이렇게 흐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죠. 뭐 셀트리온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게 사실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야 개인들이 겁이 나요. 제가 개인의 입장에서도 사실 여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렇게 쉽게 얘기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개인 투자자이거든요. 개인 투자자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뭐 분할 매수든 이런 거 상관없이요.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시장에서 이길 방법이 없겠죠. 네.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경험이에요. 뭐 10년을 했고 이런 뭐 5년을 했고 1년을 했고 이런 경험 말고요. 내가 언제 가장 공포스러운지 알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분차트든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흔들기 자리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가장 공포스러워요. 내가 누구보다 잘하거든요. 세력들은 있잖아요. 물론 위에서 밑을 보지만 이렇게 흔들면 얘네가 무섭겠지 라고 생각할지언정 심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이렇게 흔들면 겁이 나겠지 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내가 겁나는 것처럼 겁이 나진 않아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어요? 항상 반대로 접근은 이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장점이 사실 있는 거예요. 역으로 이용을 하세요. 내가 이럴 때 굉장히 겁이 났어. 나는 이럴 때 내 매매가 굉장히 편했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릴까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흐르지 않고 옆으로 그냥 일자로 무난히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를 하실 거예요? 매수를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냥 일자로 무난히 그냥 일자로 계속 그냥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만들면서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가. 겁이 나실까요? 그쵸?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 라고 이제 판단이 딱 서시겠죠? 그런데 얘가 대각선으로 살짝만 이렇게 밀어버리면 겁이 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점점점점, 마이너스 10%, 20%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 종목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겠거든요. 나는 정말 좋은 종목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리면 이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면 1차적인 파동이 나오고 쉬는 자리에서 차트가 일시적으로 꺾이는 자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야 겁이 나거든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일자로 무난히 들어주길 원하는 건 개인 투자자 입장인데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물량을 뺏어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이용을 하세요. 역으로. 나는 이럴 때 가장 공포스러워.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잘할까요? 책에 써 있어서? 제가 본 책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소책자 하나랑 워렌 버핏의 책 그거 딱 2개밖에 없어요. 연애를 글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주식을 책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공감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이랬으니까. 저는 다만 관점을 바꿨거든요. 수익을 정말 내시고 싶으신 분, 주식을 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랬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구나. 그럼 거꾸로 내가 세력이라면 차트를 어떻게 만들까?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몇 천억 막 몇 조씩 굴리는 세력이에요. 차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일자로 그냥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누구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맞죠? 일부러 이렇게 꺾어요. 그래야 겁이 나겠지.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하시고 반응을 계속적으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당장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언제든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으로 갈 것인지 뭐 차익 실현을 이용해서 하방으로 갈 것인지는 조금 지금은 잘 체크해 볼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투자 이해입니다. 이제는 실전이다. 뭐 기존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조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박스권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박스권 시장 굉장히 지루해요. 네, 좀 뭐 2개월 넘는 이 기간 1월 초 딱 2021년 딱 시작이 되고 와 새해가 밝았어 라고 해서 주가가 딱 꼭대기 찍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박스권을 계속 그리거든요. 사실 근데 뭐 작년 4월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박스권을 왜 그려가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박스권 지루해 하시면 있잖아요. 한국 시장에서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한국 시장은 역사적으로도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박스권이었어요. 여기 상승 나오기 전에 차트 한번 보세요. 그냥 매일매일 박스권이에요. 나는 장이 좋을 때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그냥 거래를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관점이에요. 경제의 관점이나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 순환 구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순환. 기업이 순환된다. 뭐 예전에 뭐 이런 기업이 있었으면 지금 이런 기업이 있고 제가 미국을 예로 들어드렸죠. 예전에 뭐 코카콜라나 뭐 월트 디즈니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면 페이스북, 뭐 애플 예전에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뭐 아마존, 테슬라 이런 기업들 신생 기업들이 막 새로 생겨나죠. 돌고 돌아요. ABC라는 기업이 몇 년 동안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존재는 하죠. 존재는 하는데 힘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ABC가 있었으면 뭐 DEF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한국은 한번 보세요. 작은 기업들은 계속 작고 큰 기업들은 계속 큰데 예전에는 현대, 지금은 삼성,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큰 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SK, 신세계, 뭐 롯데 끝인데요. 네. 뭐 몇십 년 전에도 이 기업들, 지금도 이 기업들. 21년도인데. 네. 뭐 몇십 년 전이랑 다를 바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박스권이에요. 상승하려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롭다라는 거는 뭐 삼성에서 뭔가 개발을 했다. 예전에 이 지수가 올라갈 때 반도체, 뭐 갤럭시 이런 거 만들고 막 핸드폰이 엄청 많이 팔리고 이럴 때만 지수가 살짝 올라갔다가 또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다가 또 살짝 올라갔다가 또 박스권을 그리고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지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 지루한 박스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국내 시장에서 좀 매매를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루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이에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 매수를 예로 들어드렸죠. 분할 매수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외국인들은 여유롭게 매매를 해요. 뭐 10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기간적으로 뭐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몇 개월에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요.
그래서 평당가를 뭐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이렇게 맞춥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10만 원짜리에서 한 번에 다 사요. 여유의 차이인데 어쨌든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저거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뭐 투자자 주체 중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지루한 시장을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시장에서 지루하게 생각하는 투자는 투자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버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박스권을 사실 잘 이용하면 수익을 낼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물론 장 지루하긴 한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 굉장히 재밌어요. 네. 99는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1%는 지금 시장을 즐겨요. 공부를 하고 시장에서 시간을 주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서 시간을 주네. 공부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이제 뭐 걸러질 종목들은 걸러지고 필터가 되고 있고 자금은 이쪽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고 공부할 시간을 주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어쨌든 지루하게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내 시장은 사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박스권에 갇혀서 흘러가는 그 흐름을 잘 이용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낼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일단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이겨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차익을 실현하려는 세력과 주가를 올리려는 세력이 싸우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 있죠. 세력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몇 천억씩, 몇 조씩, 몇십 조씩, 몇십 조씩 이런 자금을 운용하는 세력들이 싸우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 투자자 있으면 이렇게 싸우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싸우거나 뭐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싸우는 거나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큼지막한 세력들이 싸우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매수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해서 이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지 말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자면 그럼 여기서 해법은 뭘까요? 이 세력들이 싸우는 와중에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시장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시장은 내가 수익을 내는 곳이다. 시장은 수익을 내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수익을 내는 곳인데 시장은 살아남는 곳이에요. 네. 살아남는 사람이 곧 수익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뭐 말이 앞뒤가 조금 다른 건데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시장을 수익을 내려고 접근하지 마세요. 수익을 내려고 접근했던 사람 치고 돈 번 사람은 없어요. 살아남으려고 접근을 했던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워렌 버핏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53세였나요? 네. 50세가 좀 넘어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1%를 벌었다고 했죠. 투자를 40년을 했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워렌 버핏 말씀드렸잖아요. 53세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1%를 벌었어요. 뭐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1%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쨌든 1%를 벌었는데 투자를 40년 동안 하면서요. 그리고 60세 때 갑자기 여기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58세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다 벌어요. 딱 5년이에요. 갑자기 확 줄어들죠. 어쨌든 조금 여유롭게 접근을 하시고 기다릴 땐 기다리고
좀 관망하는 그런 시기도 갖자. 지금 시장은 사실 관찰하고 이기는 편에 서면 돼요. 살아남는 법이잖아요. 세력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가? 이 방법을 근데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고치고 하시는 분은 좀 잘 없으시더라고. 뭐 운동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운동, 특정 운동을 하는데 뭐 등 운동을 한다, 가슴 운동을 한다 이렇게 방법 하는데 내가 그냥 혼자 할 때랑 뭐 트레이너가 내가 이걸 봐줄 때랑 자세가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고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가고 몸이 이쁘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방법을 찾으시고 바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 방법, 저마다의 매매하시는 방법이 다 다를 거거든요. 판단하시는 방법도 다를 것이고 물론 주식은 답은 없어요. 다만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똑같아요. 저는 주식도 이 축구나 뭐 운동이나 이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축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 선수들이 다 같은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죠. 뭐 특별히 다른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저마다 뭐 차는 방법들 기본은 똑같죠. 기본은 똑같은데 차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 잘하고 이 사람 못해요. 맞죠? 주식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HTS를 사용을 하고 똑같은 뭐 증시 시황이나 뉴스 기사를 보는데 왜 매매는 다를까? 천지 차이가 날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똑같은 뉴스를 보고 증시를 보고 HTS를 사용을 하는데 재무제표도 똑같이 보고 왜 매매는 어떤 사람은 같은 종목 A라는 종목을 들어갔는데 5% 수익이 나고 누구는 100%가 넘는 수익이 날까? 왜 그럴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방법이잖아요. 내가 보는 방법, 시야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바꾸셔야죠. 바꾸셔야죠. 수익을 내가 3% 5%만 먹었던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이렇게 뭐 수익을 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하루 이틀 벌다가도 한 번 뭉개지면 다시 못 일어나죠. 50% 100%씩 이렇게 먹어 버릇하면 이런 거 뭐 수익으로도 치지도 않죠. 네. 방법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됐다라고 인지가 드시면 바꾸셔야 돼요.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관찰하고 이기는 편에 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눈치 게임이에요. 주식은 눈치예요. 전 눈치가 조금 빨라서. 네. 관찰하고 이기는 편에 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주식의 99는 다 관찰이에요. 다른 건 뭐 없어요. 뭐 기술, 기법, 뭐 그런 거는 이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 관찰이 다예요. 그 빅쇼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2008년도에 이거 한번 보세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체크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배트맨 주인공. 네.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였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 모기지였잖아요. 이게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 어쨌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모기지 대출을 다 찾아온 거예요. 서류를 찾아서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을 갚는 사람인지 이것을 좀 체크했던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딱 한마디를 하거든요. 나는 관찰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네, 어느덧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어쨌든 영화 한번 보시고 이 관찰하는 작업을 잘 하시면 수익을 정말 쉽게 재밌게 낼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또 강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재밌고 신나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노란톡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단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힘든 시장이지만 힘을 내시고 파이팅 하시면 그만큼의 보답은 있을 거니까 모두 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편안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